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새로운 셧다운 지침으로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차 대통령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말라 하리스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유일한 부통령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됐습니다. HMY 장학재단이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 상대로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8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6일 브루클린, 퀸즈 일부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 셧다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비필수 사업, 대규모 집회, 종교기관에 관련한 집단 행동 제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정통 유대인들의 시위에 이어 이번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학부모들은 수요일 PS196 학교가 2주 폐쇄 조치 대상에 포함되자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는 시 정부는 우편 번호를 기반으로 지침을 검토하고 있었던 반면 주 정부는 블록별로 심각도를 파악하여 새로운 집단 감염 지역 규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PS196이 속한 우편 번호 지역의 감염률은 1.98%로 확인됐습니다. 주지사의 이 지침이 반영된 지도에는 블록들이 색상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빨간색 코로나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구역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낮은 우편번호 지역이 빨간색 구역 안에 속해 이들 지역의 학교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나타나자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폐쇄된 학교 건물은 총 169개로 빨간색 구역에 66개, 주황색 구역에 87개, 노란색 구역에는 16곳이 폐쇄됐습니다. 주 정부는 이 조치를 적어도 2주 동안 지속할 것이며 추후에 폐쇄 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것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 취득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남용을 막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변경되는 기준은 본래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지만 이번 전문 취업 비자 변경안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켄 구치넬리 장관 대행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이 변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규정의 학위 요건은 대학 학위나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학위를 보유해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 모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봉 기준의 새 규정으로는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연봉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의 H-1B 비자의 목적이 미국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높이려고 미국에서 부족한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채용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동안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뺏어가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일부에서는 낮은 임금을 주게 해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막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를 방지하고자 H-1B 비자의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고급 두뇌만 해당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임금을 많이 높게 오르는 경우에만 승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승인율이 반 정도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현장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거절된 비율이 15.1%로 2016년도의 6.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제2차 대선 토론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인해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토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의 2차 대선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 토론을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화상 토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토론 형식 변경 소식에 신속하게 동의했습니다. 토론위원 회장인 프랭크 파른코프는 위원회가 후보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토론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원격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을 잘라버릴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빌 스테프닌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위원회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돕기 위해 독단적으로 직접 대면 토론을 취소했다고 비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신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토론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 리처드 닉슨과 존 F 케네디의 세 번째 대결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파른코프는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도 토론 참여를 강요하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지미 커터 미국 대통령은 1차 토론에 불참했지만 2차 토론에는 참여했던 것을 그 예로 들며 토론 참가 여부 결정은 모두 후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12피 떨어진 곳에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고 참석했습니다. 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부통령 후보들의 유일한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들은 토론 초반부터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해리스는 토론의 초점을 트럼프 대통령에 맞추고 팬데믹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잃어버린 2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여행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대책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기록적인 진전이라고 말한 뒤 대통령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연말까지 수백만 회분의 투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성과에 대해서는 해리스 의원이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대패했다며 제조업에서 30만 개 일자리를 잃은 것이 그 증거라고 공격하자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의 치얼리더였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후보들은 기후변화와 오바마 케어, 무역, 인종 등에 대해 90분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진행자가 트럼프 바이든의 나이가 고령 인정과 관련해 비상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해리스 의원은 자신은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첫 흑인 및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답했고 선거에서 졌을 때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할 것이냐 질문에 펜스 부통령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이러한 모습은 토론 중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펜스가 승리했다고 올리고 바이든은 해리스가 자랑스러웠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각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안전한 대안으로 우편 투표를 채택한 가운데 뉴저지 티넥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 놀스유저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티넥 유권자 약 7,000명에게 기계 결함으로 인해 잘못된 우편 용지가 배달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넥 주민들은 연방 하원 의원 후보 이름이 잘못 기재된 우편 투표 용지로 배달됐다고 전했습니다. I'm not gonna feel good because I think everything's gonna be fake. 티넥은 연방 하원 9선거구 소속입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 9선거구가 아닌 5선거구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가
티닉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6,867명에게 잘못 배송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은 개인 우편 컴퍼니의 배송 기계 결함으로 잘못된 투표용지가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수정된 투표용지라고 적힌 새 투표용지는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발송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시 브루클린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주소에 거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가 오거나 반송용 봉투에 찍힌 주소가 배달된 봉투 주소와 다른 경우 등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에 군인용 부재자 투표라고 인쇄된 용지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7일 법무부에 따르면 USPS에서 근무한 26세의 니콜라스 보션이 우편물 지원과 방해로 체포됐습니다. 보션은 1875개의 우편물을 노스 알링턴과 웨스트 오렌지 쓰레기통에 각각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 6개월의 징역형과 25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지입니다. HMY 장학재단이 오늘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을 상대로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총 3,000불의 장학금이 한인 학생 6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처음 진행된 HMY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AAYC 초기 설립에 주력한 멤버들과 활동을 통해 성장한 멤버들 6명에게 총 3,000달러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이제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보이스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에 좋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했고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HMY 장학재단의 원혜경 이사는 AAYC의 설립자인 브라이언 존을 3년 전 버겐 아카데미 인종차별을 받은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1,500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존의 AAYC 설립 과정과 활동들을 지켜보며 30개가 넘는 학교들의 리더들이 모인 AAYC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후원자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들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정치적, 또 사회적, 또 인권 여러 가지 분야에 활동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AYC만을 위한 그런 장학재단을 좀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AAYC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과 경찰서 등 단체에 찾아가 마스크와 소독 물품을 전달하며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에 앞장서는 등 많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들은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을 만나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진화 시장은 테너플라이 학군의 한국어반 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정치에 직접 활동하며 성장해가는 AAYC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7일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코리안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7일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12%이며 무응답자는 5%에 그쳤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3.7%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72.8%로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지지 후보 선택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일 CNN 여론조사 기관인 SSRS가 미국 성인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57%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부인 셜레인 맥크레이 여사가 뉴욕 주민들에게 NYC 케어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해 뉴욕 한인봉사센터인 KCS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KCS를 방문한 맥크레이 여사는 NYC 케어는 이민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NYC 케어 또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커뮤니티 웰빙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는 코로나19 검사와 독감 백신 접종, 비염 간염 검사,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 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는 24일 KCC 주차장에서 열리며 오는 16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퀸즈를 연고지로 하는 2부 축구리그 소속 퀸즈보로 FC가 구단 공식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구단 창단과 함께 USL 참가를 승인받은 퀸즈보로 FC는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요크 칼리지 내 신설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오는 2020 시즌부터 리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0 노벨 화학상은 프랑스의 에마니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두드나에게 수여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였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의 수상은 아쉽게도 불발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다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